자, 이제 명제 조건 배웠어요. 한 번만 더 언급을 좀 하자. 명제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라 했고요. 조건이라는 거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이나 문장이었고요. 조건 명제 배웠죠?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결국은 앞에 P이면 Q이다 해서 P라는 가정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 가정에 의해서 Q라는 게 성립하니 이거를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기 때문에 명제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됐어요? 자, 그래서 명제의 역과 대우 이렇게 좀 말할 건데, 자, 첫 번째로 그냥 명제를 하나 갖고 올게요. 조건 명제 하나 갖고 올게. 첫 번째 P이면 Q이다. 얘를 하나 좀 갖고 올게요. 자, 얘의 역은요. 여기 뭔 말인 것 같냐? 가정과 결론을 뒤바꾼 거예요. 역은 반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래서 Q이면 P이다. 이게 이 명제의 역이고요. 자, 대우는 뭐냐면요. 가정과 결론을 뒤바꿔. 그리고 또 부정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 not Q이면 여기 한 줄 들어갈 거야. 한 줄. 그리고 얘들아 여기 4줄 들어가거든.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적는 게 대우예요. 밑에 말로 정리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얘는요. 얘는 뭐 적을 거냐면 이 명제의 대우를 적을 거예요. 그럼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P이면 Q이다 진리집합으로요. P가 Q에 완전히 포함된다. 자, Q이면 P이다의 진리집합은요. Q가 P에 완전히 포함된다. not Q이면 not P다의 진리집합은요.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not P이면 not Q이다. 이거의 진리집합은요.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 4가지가 있고요. 자, 역이랑 대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할게. 역이라는 거. 얘네 둘이 역인 관계예요. 그리고요. 얘네 둘도 역인 관계입니다. 뭐 한 거냐면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뒤바꾼 것이요. 뒤집은 것. 자리 바꿨다 이거야. 자, 대우라는 게 뭐냐면요.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하여 뒤집은 것이에요. 그래서요. 2번 명제는요. 2는 1의 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3은 1의 대우이다. 또 3은 4의 역이다. 얘네들이 역관계라 했었고요. 자, 4는 2의 대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역인 관계요. 대우인 관계요. 자, 그러면 얘네 뭐 그림을 참고해서 뭐 위에 그림을 이용해서 명제와 대우의 참거짓의 관계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1번, 3번이 대우 관계라고 되어 있지. 그지? 대우 관계는요. 자, 이거 한번 봐봐. P이면 Q라는 게 지금 P에 포함된다는 게 1번 명제죠. 그죠? 그러면 대우 관계에서 봤었을 때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이 완전히 포함되면 대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 그지? 그럼 봐봐. P의 여집합이 얘예요. 맞아요? 자, Q의 여집합은요? 얘예요. 완전히 포함이 되어버리죠.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명제가 참이면요. 대우명제도 참일 수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본명제가 거짓이면요. 대우명제도 거짓일 수밖에 없어. 그 반대로 대우명제가 참이면 본명제도 참이에요. 대우명제가 거짓이면 본명제도 거짓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역은요 전혀 무관해요. P라는 게 Q에 포함된다고 해서 얘네 둘이 역이라 했지? Q라는 게 P에 포함된다고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역에 대해서는 참과 거짓이 무관한데요. 대우에 대해서는 참과 거짓이 일치하게 됩니다. 어떤 명제와 어떤 본명제가 있어요. 그런 명제와 그 대우는요. 참과 거짓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 역은요. 참과 거짓이 무관하게 돼요. 근데 얘들아 명제가 성립하는데 만약 명제가 참이야? 어떤 명제가 참이야? 근데 그 역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상황 가서 판별하는 거야. 알겠지? 역이 참이에요? 명제가요 참인지 거짓인지 그냥 판별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관할 뿐이야. 참이면 거짓이다 이건 아니야. 알겠지? 자 그리고요 대우가 참 거짓이 일치한다 했잖아요. 내가 본명제를 판단하기 힘들잖아. 판단하기 힘든 명제가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우를 써버릴 겁니다. 부정을 해서 가정과 결론을 바꿔서 판단할 거예요. 그게 더 편한 경우도 있어요. 알겠어요? 참과 거짓이 일치한다 했으니 대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봐보자. 자 x, y는 0이면 x는 0 또는 y는 0이다. 이거 참 거짓 한번 판별해볼래? 참이죠. 그죠? 근데 얘가 조금 맞는 말이긴 한데요.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증명을 하기는 좀 어렵거든. 너네 이제 명제 이거 명제와 조건 지나면 명제의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대우를 쓰는 게 더 편합니다. 자 대우 한번 봐볼래? 대우가 어떻게 되냐? 자 가정이 x, y는 0 이게 가정이에요. 결론은 x는 0 또는 y는 0이거든. 자 그러면 결론 부정해요. 어떻게 돼요? x는 0이 아니고 그리고 y가 0이 아니다. 이게 지금 결론을 부정한 거죠. 그럼 결론을 부정해서 지금 뒤바꿨어요. 가정 자리에 놨습니다. 이거이면 자 가정을 부정하세요. x, y는 0이 아니다. 이거는 명제 이제 증명하기 쉽겠지. 자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0이 아닌 수를 곱하면 당연히 0이 아니겠죠? 그죠? x 곱하기 y는 적기는 힘들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 자, 이 역은요 그냥 가정과 결론만 뒤바꾼 겁니다. x는 0 또는 y는 0이면 x, y는 0이다. 얘도 맞는 명제가 되겠죠. 얘는 이제 본명제도 참이고 역인 명제도 참인 경우인 거예요. 하지만 역은 항상 일치하진 않는다고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x는 2이고 y는 3이면 x 더하기 y는 5이다. 너무 당연하죠. 그죠? x에다 2 집어넣고 y에다 2 집어넣으면 증명 완료. 자 대우 보면요. 결론을 부정해서 적어요. x 플러스 y가 5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거나 y는 3이 아니다. 얘는 본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명제도 참이에요 라고 할 거야. 왜냐면 이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너네가 조금 헷갈려 하거든. 그리고 또는 더 어려워해요. 알겠죠?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 많으니 그냥 대우는 참이다. 본명제가 참이니까. 됐어? 자, 역 볼게요. 역. x 더하기 y가 5이면 그냥 가정과 결론만 뒤바꾼 거입니다. x는 2이고 y는 3이다. 자, 이건 맞습니까? 아니죠? x가 6이고 y가 마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내가 방금 말한 거는 발레입니다. 알겠죠? 자 밑에 것도 보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ax제곱이 0보다 크면 a가 음수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
잘 모르겠으면 대우 쓰죠. 자, 대우 어떻게 돼요? 자, 얘들아, 이게 가정이다. 얘가 결론이에요. 다시 미안. 여기가 가정이에요. 이면 앞에가 가정이에요. 얘가 결론입니다. 알겠어요? 결론 부정하세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가정 부정할게요. 어떤은 모든으로 바뀌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이거 맞는 말? 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만족합니까? 아니죠. 그죠? 얘가 이렇게 돼야지 참인 명제가 되겠죠? 그지? 자, 얘가 F니까 얘도 F요. 자, 역 볼게요. 가정과 결론을 뒤바꾼 거. A가 음수이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AX제곱이 0보다 크다. 얘들아, 이것도 아니지? 자, A가 음수요. 얘가 음수인데 X제곱이라는 거는 0보다 크거나 같잖아. 항상. 그지? 거기다가 음수 곱해봐. 0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틀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6번 문제 같은 게 나오거든? 근데 이제 진짜 여긴 논리적인 사고를 계속 요하는 문제야. 너네가 문제를 해석할 수 있냐? 약간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자, 3단 문법이요. 3단 문법이 뭐냐면, 자, 내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할게요. 참일 때 이렇게 쓴다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Q이면 P이다, R이다라는 게 참이라고 할게요. 이게 성립하면요. P이면 R이다라는 것도 참이 된다, 이 말이야. P이면 R이다라는 것도 참이 돼요. 왜 그러는지는 진리집합 보면 알아요. 자, P가 Q에 완전히 포함된다는 거죠.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마찬가지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Q가 R에 완전히 포함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얘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러면 R이라는 게 P에 완전히 포함되고 있잖아요. 쉽죠? 3단 논법? 별거 없어요, 3단 논법. 맞죠? 근데 얘를 이렇게만 내면 참 친절한 문제인데요. 이 밑에 문제처럼 굉장히 꼬아서 냅니다. 뭐까지 이용해야 되냐면요. 대우가 참이다라는 것까지 이용을 해야지 문제가 풀리게끔 나와요. 알겠어요? 자, 이거 보자. P이면 not Q이다. not R이면 Q이다. 이게 둘 다 참이래요. 그러면 P이면 not R이다가 참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not Q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연결짓는 다리를 좀 찾으면 돼. 알겠어? 그러면 얘의 대우를 쓰면 되겠죠? not Q이면 R이다로 적을 수 있잖아요. 대우 명제도 참이니까. 그러면 P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R이니까 P이면 R이다가 정답이죠. 됐어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고요. R이면 Q이다가 참이면 P이면 not R이다. 참이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P이면 not Q이다. 얘 연결다리 찾자고요. 대우 써야겠네. not Q이면 not R이다. 그치? 자, 그러면 P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not R이니까 P이면 not R이다가 맞네요. 됐어요? 일단 2번 정답. 나머지도 해보자. Q이면 not P이다고 not Q이면 R이다인데 not P이면 R이다가 참이냐고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not P를 먼저 좀 데리고 오고 싶은데 not P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얘 대우 써봤자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not P를 만들 수가 없어서 이 명제는 어쨌든 찾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얘를 이제 대우를 써가지고 not Q이다. 이 not Q라는 연결다리를 지어주면 P이면 R이다라는 게 참인 게 나와요. 그래서 not P이면이 아니라 그냥 P이면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뭐 not P이면 R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R이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얘 대우 좀 쓸게요. 그럼 Q이면 R이다를 쓸 수 있을 거고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니까 P이면 R인 거예요. not P가 아니라요. 찾을 수 있겠지 얘들아? 괜찮지? 자 마지막까지 P이면 Q이다 이거는 못해요. 3단원법 쓸 수조차 없습니다. 알겠어요? 연결짓는 다리를 만들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5번은 판정 불가. 판정 불가. 자 그래서 이걸 써먹을 건데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해요.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 그리고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 두 명제로부터 명제에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가 참이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어느 하나의 참인 명제가 더 필요하대요. 여기 명제들이 다 참이라고 할 때요. 이 중에서 필요한 명제 찾으래요. 봐봐. 제비, 봄 얘네들이 연결이 지어져야 되는 거거든. 3단론법을 쓸 거예요. 3단론법을 쓸 거고 제비랑 봄이 연결이 지어져야 돼요. 자 내가 날씨가 춥다 그러니까 날씨가 춥지 않으면이라 되어 있으니까 날씨가 춥다를 P라고 할게. 오케이? 그리고 제비가 돌아온다 얘를 Q라고 할게. 그리고 봄이 온다 봄이 온다 얘를 R이라고 할게요. 자 꽃이 핀다 얘를 좀 S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참인 명제만 좀 적어볼게요.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와요. not P이면 Q입니다. 됐어요? 이 첫 번째 명제가요. not P이면 Q이다 이렇게 좀 적을 수 있죠. 그리고 봄이 오면 꽃이 핀다. R이면 S이다. 자 이거 두 개의 명제가 참이라고 한국말로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내가 뭘 구해야 되냐면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 이걸 구해야 되거든.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 자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 얘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제. 알겠어? R이면 Q이다 얘를 찾아야 돼요. 누군가 연결다리를 만들어서요. 자 그러면 얘들아 봐라. R이 여기 있고요. R이면이 여기 있고요. Q이다가 여기 있어요. 그럼 두 개를 연결짓기 위해서는요. S이면 not P다가 필요하지 않냐? 얘가 참이라면요. 얘가 참이라면 P이면 미안 R이면 S인 거 참이고요. not P이면 not Q인 게 참이니까요. 결국은 R이면 Q이다가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 연결다리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맞아요? 자 그럼 S이면 not P이다를 찾을 거야. 한국말로 다시 돌아가요. 꽃이 피면 춥지 않다. 됐어? 꽃이 피면 춥지 않다. S이면 not P이다. 꽃이 피면 춥지 않다. 꽃이 피면 춥지 않다. 꽃이 피면 춥지 않다가 없어요. 꽃이 피면 춥지 않다가 또 없어요. 이렇게 한 번씩 더 꽈요. 얘들아 S이면 not P이다도 참이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누구도 참이어야 되냐면 P이면 not S도 참이어야 돼요. S이면 not P다의 대우요. 이해돼? 그래서 P이면 not S이다. P이면 추우면 꽃이 피지 않는다. 이거 찾으면 돼요. 여기 있다. 됐어? 오케이. 5번입니다. 추우면 꽃이 피지 않는다. 괜찮죠? 그죠? 이제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제 여기서부터 안 오케이일 수 있어요. 이제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 너네한테 이제 엄청난 것들이 들어옵니다. 충분조건. 첫 번째 충분조건, 두 번째 필요조건. 자, 세 번째 필요 충분조건.
자, 충분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우. 자, 일단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명제를 좀 가져와 볼게요. 여기에서요. 그리면서 설명할게요. 여기 한 줄 더 들어가요. 밑에 한 줄 더 들어가고 그림 먼저 그릴게요. 자, 저게 참이라면 이러한 그림이 지금 그려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 P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이 P 입장에서는요. 적으면서 좀 설명할게. 조건 P가요. 참이라는 사실이요. 조건 Q가 참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생각하면 돼요. 이 P라는 조건은요. 조건이 참이라는 사실 자체가 조건 Q가 참이기 위해서 만족한다고요. 다. 이 P라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쏙 들어간다고요. 이거를 너무 좀 추상적이긴 한데 어쨌든 P이면 Q이다 라는 게 참이라는 사실 자체가 진리집합 P가 Q에 완전히 포함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내가 그린 그림 자체가. 그지? 그러면 P는 P 입장에서 봤었을 때요. P라는 것은요. Q이기 위해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 이거예요. 충분 조건이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요. 필요 조건이랑 조금 같이 봅시다. 필요 조건은요. Q이면 P다가 참이라는 것에서요. 나오는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 얘들아. 여기는 두 줄 들어간다. 두 줄 들어가고 그림 그리세요. 얘는 P가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럼 P 입장에서 따지잖아? P 입장에서 이렇게 따지잖아? 그러면 조건 P라는 게요. P가 참이라는 사실은 조건 Q가 참이 되기에 충분하지는 않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이거야. 하지만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필요 조건인 거야. 자, 조건 P가 참이라는 사실은요. 여기에도 원소가 있을 거고 여기에도 원소가 있을 거야. 맞지? 그지? 그러면 조건 Q가 참이 되기에는 충분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원소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 원소는 Q에 안 들어가잖아. 맞지? 근데 Q가 완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하긴 해요. P라는 모든 얘들이요. 됐어요? Q가 여기 완전히 들어가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P라는 얘들을 좀 빌려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하진 않아요. 요 밖에 원소들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 오케이? 그래서 예제 들면은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얘들아.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좀 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조건 P가 참이라는 사실은요. 조건 P의 모든 원소들은요. 조건 Q가 되기에는 참이기에는 완전히 충분하다 이거야. 애가 꽉꽉 차 있지? 그지? 이거를 나도 너무 추상적이어서 뭔가 예시를 들지 않는 한 약간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나는 알겠어. 나는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너네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까? 이런 의문은 항상 들긴 해요. 근데 예제 들어주면 애들 조금 뭔 말인지 알긴 하더라. 옆에 문제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반대로 얘들아 생각해보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지금 둘 다 배웠거든?
둘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럼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요. Q의 입장에서 봐볼래? Q 입장에서 봐봐. 지금 나 P 입장에서 해석한 거잖아. 맞지? 자, Q 입장에서 보면요. Q는 P이기 위해 어떤 조건이에요? 얘들아, 여기 그림 바뀌어 있는 거 보이지? 그지? 그러면 Q는 P이기 위해서 완전히 충분한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필요는 해요. 얘가 있어야지 그냥 Q는 P이기 위해 필요한 조건. 그냥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필요하기만 하다.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말이 안 되네. 어렵다. 자, 얘를 다른 말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 얘도 P는 Q에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Q는 Q 입장에서 보면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약간 예시를 조금 생각을 해볼게. 적지 마봐 얘들아. 나 생각하고 있을게. 이렇게 좀 봐볼까? 이런 예시를 들면은 조금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 같아서요. 무조건 이렇게 원소로 적히진 않고요. P에 대한 조건, 진리집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 그냥 1, 2, 3 갖고 왔어요. Q에 대한 조건의 진리집합을 Q라고 좀 잡아서 0, 1, 2, 3, 4를 좀 갖고 와봤어요. 그럼 봐봐. P 입장에서 봤었을 때요. 이 P는요. Q가 되기 위해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 이거예요. 이 1, 2, 3이라는 원소를 얘가 꼭꼭 다 가지고 있지. 그치? Q가 되기 위해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어요. 근데요. Q라는 얘는요. P이기 위해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진 못했어. 얘가 0이랑 4라는 다른 것들도 가지고 있잖아. 그치? 이 1, 2, 3이 근데 필요하긴 하죠. 얘한테. 필요하긴 한데 완전히 이 P를 꽉꽉 채우기 위해서는 0이랑 4라는 벗어나는 범위가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옆에 문제 보면 또 알 거야. 이 말을 해석해주기 위한 그냥 예시였고요. 자, 필요 충분 조건은 겁나 쉽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요. 필요 조건이기도 하고 충분 조건이기도 해서요. 양쪽 화살표를 씁니다. 얘를 우리는 동치라고 해요. 동치기호.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P와 Q는 같은 집합입니다. 집합의 상등이요. 자, 그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주어 바꿔서도 얘기합니다.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도 해요. 필요 충분 조건. 자, 그러면 다시 좀 이야기를 하면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진리집합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P가 Q의 충분 조건이라면 P라는 진리집합은요. Q라는 진리집합에 완전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알겠죠?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건 P라는 진리집합이 Q에 완전히 포함되어야 있어야 된다고요. 자,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요.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Q라는 아이가요. P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Q가 P이기 위해 필요해. 완전히 포함되어 있어야 돼. 알겠지? 이 옆에 문제를 바로 좀 한번 봐봅시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진리집합 가지고 해석을 할 거예요. 문제들은. 충분 조건은 대부분 진리집합으로 좀 해석을 합니다.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요. 그러면 P가 Q에 완전히 포함돼야 돼요.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요.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R이 Q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면 S가 R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요. 그러면 Q가 S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고요. 자, 얘들아 이거 봐볼래? R이 Q에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그리지 마. 근데 S가 R에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S가 Q를 품고 있어야 돼.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집합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아야지 말이 돼요. 알겠어요? 같은 말 되잖아. R은 Q는 S. 됐죠?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 이 세 개가 좀 특이한 경우예요. Q랑 R이랑 S가 다 같아요.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요. P만 안에 들어가 있고 QRS는 여기 다 있는 거거든? 맞지? 이제 여기에서 기억, 니은, 디귿 종합 판별해봅시다. P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요. S가 되기 위해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죠? 맞아요? 마찬가지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R이랑 P 똑같지? R은 P이기 위한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R이라는 것은요, P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긴 하다고요. 알겠죠? 그리고 Q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맞죠? 있어요? 같은 집합이잖아. 집합의 상등이잖아.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기억, 니은, 디귿번이 다 맞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집합 문제 아니면 아까처럼 우리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문제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 또 나와요. 어떤 조건인가? 지금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에 P2명 Q이다가 참이면 충분 조건이에요. 알겠죠? P 입장에서 P2명 Q이다가 참이면 충분 조건이에요. P가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2명 Q이다가 참이면 충분 조건. 그러면 Q 입장에서 봤었을 땐 P2명 Q에다가 참이야. Q 입장에서 봤었을 땐 얘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막 약간 좀 너네가 헷갈려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알려주냐면 화살표 받으면 피난다 해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뭐 하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너네가 너무 헷갈려 할까봐 말을 하는 거고 사실 비추예요, 비추. 왜냐면 너네의 논리적인 사고를 결국은 정지시키겠다는 거거든. 그지? 아직 익숙하지 않을까봐 그냥 한번 언급해준 거요. 그냥 잊으세요. 알겠죠? 자, XYZ가 복소수래요. A, B, C가 집합이고 다음에서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P2명 Q이다가 참이 되게 되면요. 얘는 충분 조건이었어요. 한번 지금 다시 언급해주는 거야. 그럼 만약에 Q2면 P이다가 참이잖아? 그럼 얘는 필요 조건이야. 그냥 한 번 더 언급해준 거예요. 그리고 양쪽 다 성립하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얘는 양쪽 다 확인을 해줘야 돼요. 좀 귀찮은 문제죠. 자, 그러면 자 1번 P가 P라는 게 지금 X가 0 또는 Y가 0인 거죠. 그죠? 그 다음 Q라는 거예요. Q라는 것은 X가 0 또는 Y가 0 또는
Z가 0인 거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P라는 진리집합이 Q에 완전히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완전히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얘는 P이면 Q이다가 지금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Q이면 P이다는요? Q이면 P이다도 성립하는지 확인해줘야 돼. 만약에 얘가 성립하면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확인을 꼭 해줘야 돼요. Q이면 P이다는 성립하지 않죠? Z가 0인 게 들어가지 않잖아. 그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Q이면 P이다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명제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명제요. 자, P라는 게 X 더하기 Y가 실수고요. 그 다음에 XY가 실수면요. X랑 Y가 각각 실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얘네가 지금 복소수거든. 복소수예요. 그럼 일단은 Q이면 P이다가 맞는 건 확실하거든. 자, P이면 Q이다랑 Q이면 P이다 판별할게요. 이게 아직 맞는지 아닌지 몰라요. Q이면 P이다는 확실해요. X, Y가 실수야. 그 실수끼리 더하고 곱해봤자 실수죠. 그죠? 그래서 Q이면 P이다는 맞아요. 얘는 이제 확인한 거야.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를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얘는 변수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X, Y, Z가 복소수라 했어. 그냥 실수가 아니야. 그러면 더하고 곱했을 때 실수가 나오는데 얘네가 실수가 아닌 것들을 찾는 게 발레예요. 알겠어요? 더해서 곱했는데 실수가 나왔는데 얘는 실수가 아닌 것들을 찾는 게 발레예요. 그럼 복소수들 중에서 한번 생각해봐. 복소수는 만약에 E-I고 마이너스 E 플러스 I, 그러니까 복소수의 허수 부분이 다르다 생각해봐요. 허수 부분이 다르면요 실수가 돼요. 덧셈은. 그죠? 곱하면요? 얘 곱하면 지금 복소수 나와버리지. 그지? 그럼 내가 발레를 잘못 찾은 거야. 발레를 잘못 찾은 예시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얘네 둘이가 무조건 성립해야 돼요. 자, 이 X, Y가 실수가 되려면요 X랑 Y는 켤레 관계여야 됩니다. 무조건. 알겠어요? 얘가 실수가 되려면 켤레 관계여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예제를 찾기가 더욱더 쉬워졌죠. 그죠? 그래서 자, 발레를 한번 찾아봅시다. 얘는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발레는 여기 짝대기 그어주시고요. 자, 발레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내가 X는 2 플러스 I라고 할게요. Y가 2 마이너스 I라고 할게요. 그러면 더해도 실수고요. 곱해도 실수예요. 근데요 X, Y가 실수다? P를 품고 있지 못하죠. 지금 Q라는 게. 맞죠?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은 아니고요. 필요 조건이에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자, 세 번째요. P라는 거 한번 봐볼래, 얘들아? 교집합이랑 합집합은 결합 법칙 성립한다 했죠? 결합 법칙이 뭐였냐면 연산이 같은 사막연산이요. 됐어요? 그러면 아무거나 순서대로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이 A라는 얘랑 어떤 집합이랑 교집합을 해서 A가 나왔어. 그럼 이 집합을 그냥 품고 있다는 소리 아님? 그렇지 않아? 품고 있다는 소리지. 비교집합 C를. 맞지? 아, 교집합이잖아. 합집합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P라는 것은 말로 좀 적을게. P가요 어떤 A라는 게 비교집합 C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B 합집합 C가 되려면요 B 합집합 C가 A를 완전히 품고 있어야지 가능하지. 합집합이니까. 맞지? 자, 그러면 Q라는 것은 A가 B 합집합 C에 완전히 포함돼야 돼요. 자, 그러면 P는 Q이다가 참인지랑 Q는 P이다가 참인지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P는 Q이다 참입니까? P이면 Q이다가 돼요?
비교집합 C라는 것은요, 비합집합 C보다 더 작은 영역 아니에요? 맞죠? 비교집합 C라는 것은요, 비합집합 C가 얘면 비교집합 C는 요 째깐이잖아. 맞아? 그럼 비교집합 C라는 게 A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지? 그죠? 그러면 비합집합 C가 A의 비합집합 C라는 게 A를 완전히 포함하기 위해서 충분하죠? 맞아요?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 이거야. 이게 말이 되잖아. 이거이면 참이잖아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P이면 Q이다는 확인했습니다. Q이면 P이다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비합집합 C가 A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으면 교집합에도 포함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맞아요? 자, 비합집합 C가 A를 완전히 갖고 있어요. 그럼 나 A가 발레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교집합이 아닌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A라는 게. 그지? 그럼 여기 있다 생각해봐. 얘는 말 되죠? 얘는 안 되지 않아? 그지? 그죠? 근데 이제 요 경우에서는요, 되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B, C 이렇게 있으면 A가 여기 있는 경우, A가 여기 있는 경우, A가 여기 있는 경우, 혹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 혹은 뭐 여기 두 개 이렇게 같이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개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겠어? 그러니까 모든 경우들을 통틀어서 말을 하는데 P라는 게 필요하긴 하죠, 지금. 아까 B, C 이렇게 봤었을 때 얘도 말했잖아. 맞지? 이게 하나의 원소로 들어가 있긴 하다고요. 하지만 완전히 필요하진 않죠. 아니, 충분하진 않죠. 자,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